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써놓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문단 가봅니다. 우선 1문단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다른 것과 다르지는 않아요. 1문단에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중심 화제 제시. 나 이거 얘기할게. 이거 먼저 한다고요. 그런데 시작은 진짜 중심화제 얘기한다 아니면 중심화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넓은 범위 먼저 얘기한다. 넓은 범위 먼저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팽창에 네모를 했으면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야. 그건 안 되는 일인 거라고. 왜 열팽창 네모했어 아가? 선생님이 계속 뭐 강조했어? 앞부분에 무슨 논 나올 거고요. 일반 논 나올 거고요. 범위가 넓은 거 나올 거라고요. 뒤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체적 내용으로 바뀔 거고요. 이 글의 중심화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체적 내용에 있다고요. 따라서 지문을 너무 지저분하게 네모를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네모는 무조건 뭐에만 하나 치시면 돼요? 중심화제. 그 문단에 주로 설명하는 내용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열팽창은 얘들아 뭐도 바뀌고 뭐도 바뀐다는 얘기야? 길이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어.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그지? 근데 그 밑에 가봐. 그중 길이의 변화를 범위 줄어들었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열팽창은 뭐였는데? 길이 부피 다 변하는 거. 근데 그중에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길이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범주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범주가 어떻게 됐다? 구체화됐다. 그럼 구체화되는 부분부터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중심화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길이의 변화를 수취한 것이 선형, 열팽창, 지개수입니다. 아하.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라는 게 이 글의 뭐구나? 중심 화제구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무엇에 따라? 온도에 따라 뭐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길이만 바뀐다는 거야. 부피는 상관없어요. 길이만 바뀌는 겁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얘들아 이게 몇 번째 문장이냐? 두 번째 문장이지. 개수인데 이는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 문장의 뒷부분이지. 자, 두 번째 문장의 뒷부분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 이거 과학 지문에서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거. 과학이랑 경제 지문에서 강조했던 거야. 뭐요? 수식. 그지? 수식 세우기. 수식 만들기. 이거 강조했었지. 무슨 말이야? 수식이 뭐로 나와 있으면 말로 줄줄줄 설명되어 있으면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바꿔라? 수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수식으로 바꾸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비례냐 반비례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이 말로 설명되어 있으면 그걸 무조건 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수식이라고 볼 수도 없어 얘들아. 뭐를 뭐로 나누라고요? 길이 변화율을 뭐로 나누라고요?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뭐가 돼? 온도 변화량 분의 길이 변화율. 변화율 맞지? 변화율. 이렇게 되겠지. 우선 첫 번째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수식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럼 추가하시면 됩니다요. 우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은 값. 그럼 길이 변화율은 뭐라고 얘들아? 다시 수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것도 수식이잖아. 그럼 길이 변화율은 뭐라고? 처음 길이를 길이 변화량이라 그랬지. 길이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 길이 변화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온도 변화량 분의 길이 변화량을 무엇으로 나눈 거? 처음 길이로 나눈 거. 이게 선형 열팽창 개수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야, 나는 너네보다 수학을 못해. 알지? 인정해 그냥. 맞다고. 나는 니네가 푸는 수학 아무것도 못 풀어 얘들아. 니네 고2잖아.
고2 거 다 배웠고 이제 고3 올라갈 거잖아. 선생님은 고2 때 수학 포기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네가 푸는 거 아무것도 못 풀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너네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썼어. 나 썼어 무조건. 너네도 무조건 써야 돼 이거는. 안 쓰면 안 돼. 무조건 써야 돼. 그 다음에요. 변화량이란 이때 변화량이랑 이거에 대한 수식이 다시 나오네. 길이 변화량이랑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 결과적으로 선형 열팽창 계수는 뭐라고요? 온도, 변화량, 분해. 길이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데?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 뺀 거.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 뺀 거. 이거를 무엇으로 나눈 거? 처음 길이로 나눈 거. 이게 선형 열팽창 계수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나중에 뭐만? 얘만 예쁘게 써놨어. 얘만 옆에 지문에 예쁘게 써놨어. 니네가 지문 읽으면서 이렇게 분수식 혹은 수식으로 덧셈 뺄셈 기호로 바꿀 수 있는 건 무조건 옆에 바꿔놔야 돼요. 약속해야 돼. 수식 세우기, 수식 바꾸기. 됐지?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얘들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무슨 뜻? 양수이며 무슨 뜻?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늘어난다. 맞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온도가 상승하면 뭐도? 그 물질의 길이도 뭐한다? 상승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맞아?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물질마다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구나.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둘 다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늘어나. 그런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다. 얘들아, 선형 열팽창 계수를 비교하면 인바와 알루미늄이었냐? 누가 더 크다고요? 그렇지. 그럼 얘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온도가 올라갔을 때 누가 더 길이가 빨리 늘어? 그럼 얘가 더 많이 는다, 빨리 는다는 거지. 맞아? 인바는 그러면 변형이 느리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요 과학 지문은 이번에 얘들아 올해 수능 본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수특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뭐라고? 수특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 EBS 독서 풀어야 될까요? 수특이나 수한 독서 풀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 기출 볼 시간도 없는데요. 1학기 땐 또 내신해야 돼서 바쁜데요. 저 수특 독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특 연계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 독서에서 연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뭐가 된다 그랬지? 개념. 여기 나오는 뭐요? 소재. 이런 게 연계된다고 했잖아. 수특에 뭐가 있었어요?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화제를 갖는 지문이 있었고요. 그 지문 안에서도 뭐요? 인바를 이용한 어떤 물질을 개발하는 게 있냐면 얘들아 그럼 인바로 어떤 물체를 만들었을 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얘는 온도에 민감하게 변화해 온도에 민감하지 않게 변화해 잘 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에 적합하겠어?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데 거기에 이 물질 혹은 이 물건은 바뀌면 안 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돼. 요런 물건을 만들 때 얘가 적당하겠지. 뭐 그런 물건의 생산과 관련되는 지문이 수특에 있었다고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개념이 여기 그대로 적용돼 있었어. 그래서 요 수특 지문을 읽었던 친구들은 우린 읽었거든요. 요 지문을 읽었던 경우는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넣어져 있었다고.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어. 헉, 나 아는 건데. 야 근데 과학 지문에 아는 거 보기 쉽지 않아. 과학 지문에 아는 거 보기 쉽지 않아 얘들아. 나 아는 건데. 두 번째는
뒷부분에 가다 보면 이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문도 수특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수특 할 거지만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인바 알루미늄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비교 지문은 수특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럼 가볼게. 어쨌든 간에 이렇대요.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빨리 많이 변하는 거고 얘는 천천히 변하는 거고. 따라서 얘가 덜 늘어나고 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변형이 없어야 되는 건 얘로 만들면 좋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요. 작은 열병을 갖는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 그럼 얘들아, 1문단에서는 대체로 뭐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 선형 열팽창 개수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절반 이상 나와. 맞지? 그 다음 2번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단의 오른쪽에 보면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얘들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 왜요? 왜요? 그림을 안 주면 니네 입장에서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줬다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지문 읽으면서 그림하고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 확인해야 돼요. 가볼게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오른쪽에 만든 거지.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질문.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답니다. 그럼 이때 너네가 잠깐 읽기를 멈추고 생각해야 돼. 앞에서 읽었던 지문하고 붙여서 생각해야 돼. 1문단하고.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똑같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누가 더 많이 늘어난다. Q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구나. P는 좀 적게 늘어난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 읽어봐. 온도를 올렸을 때 Q는 P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당연하지. 앞에 읽었던 내용,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 그러나 두 층이 뭐 되어 있어서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됨으로 나 혼자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억제됨으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왜요? Q가 뭐가 크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니까 뭐 한다? 얘는 더 많이 늘어난다. 얘는 적게 늘어난다. 그럼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길어지니까 반대로 뭐가 생겨요? 호 모양. 원의 일반 원의 나머지 너무 찌그러졌냐? 수학 못하는 거 티난다. 뭐 그리거나 말거나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치? 휘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바깥쪽이 좀 더 길고요. 안쪽이 좀 더 짧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대로. 아, 맞지? 그림처럼 되지? 됐어요?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어떻게 돼? 평평해지겠지. 맞아요? 평평한 일자 모양이 될 겁니다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2번은 얘들아 2번 문단은 무슨 내용 나와 있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물질 두 개를 뭐 했을 때? 접합했을 때의 내용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봐.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선형 열팽창 개수 얘기했어. 그 다음 2문단에서 어떻게 됐냐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물질을 합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얘기했어. 맞지? 그 다음에 3번 문단으로 가보세요. 물질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나 곡률에 네모했어.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곡률이 무슨 말이겠어 얘들아? 휘어진 정도겠지. 맞아요? 휘어진 정도, 휨의 정도라는 말이 앞에 나오잖아.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띠 또는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얘들아 얘가 어떻게 되니까? 이만큼 휘어지니까 그치? 이만큼 휘어진 애들을 뭐 하면? 연결하면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는 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가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지. 자, 옆에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너네보다 과학적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나 지금 그림 그린 게 선생님 시험지에 그린 거랑 똑같아.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얘가 뭐고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물질이 합체된 거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그 원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그럼 얘들아 원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중심이 이쯤 있을 거고요. 얘의 반지름이 얼만큼이겠어요? 이만큼이겠죠. 맞나요? 나 여기까지 그렸어.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렸어.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옆에다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되지. 그래서 나 뭐라고 썼어? 옆에다가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분의 1이라고 썼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뭐 한다? 그렇지.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질문. 왜 반비례해? 곡률이 올라갈수록 곡률 반지름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왜? 왜 그러는데? 아, 너네는 그걸 보면 바로 그렇게 아니? 아, 난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그려봤어. 에? 왜 그러지? 이러고 그려봤다고. 시험 볼 때는 그릴 것까지는 없어. 맞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만약에 이 질문을 시험으로 볼 거야. 그러면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돼. 이게 이해가 바로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나는 진짜 그런가?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봤다고 얘들아. 그러면 조그마한 원이 있고 무슨 원이 있단 거야? 큰 원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럼 생각해봐. 조그마한 원에 이만큼이 예를 들면 이만큼이 뭐예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물질 접합해서 얘가 뭐 한 거야? 온도가 높여서 휘어진 거야. 맞아? 그럼 얘의 반지름은 얼만큼이 되겠어? 요만큼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요 점에 접하는 큰 원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점을 접하는 큰 원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휘어 있는데? 이만큼 휘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이쯤이라고 하면 얘는 얼만큼 휘어 있어? 이만큼 휘어 있지. 맞아? 휘는 곡률이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작은 게 곡률이 훨씬 크죠. 휘어진 정도가 더 높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 맞는 말이구나 라고 나는 나중에 공부할 땐 했다고. 시험 볼 땐 이해 안 가면 뭐만 하면 돼? 요거까지만 하면 돼.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조건 뭐에 나올 거야? 이거 무조건 뭐에 나올 거야? 선지에 무조건 나온다니까. 선지에 무조건 설명할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 민서씨 우리 역수이다까지 읽었거든? 그 다음에 즉 거기부터 읽어볼래?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장은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문장 있으면 뭐 하자고 약속했었지? 업다운으로 표시하자고. 맞아? 그래서 그 문장은 업다운 표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업다운 표시 문장은 지문에다 표시하기로 약속했어? 아니면 따로 쓰기로 약속했어, 우리? 따로 쓰기로 약속했어. 왜냐면 지문에 그대로 표시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유야. 조금 이따가 이유를 설명할게. 그럼 가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다. 그러면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휨의 정도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들아, 걔도 뭐로 만들 수 있는 문장? 업다운 표시 문장. 맞아요? 휨의 정도가 더 커요.
휨의 정도가 더 커요. 두 개예요. 뭐 할수록? 뭐 할수록?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클수록 휨의 정도는 커요.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휨의 정도는 커요. 맞아? 그래서 지금 업다운으로 표시된 문장이 요만큼 있어야 돼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지며 질문.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지며와 동의어가 위에 있어. 누구게? 물질에 따라,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져. 그거 위에서 뭐라고 말할게? 위에 올라가 봐.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큰 물질이 있으면 띠가 많이 휘어진다 그랬지. 그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 뭐에 따라서?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면 얘들아 잘 휘어 안 휘어? 안 휘겠지. 차이가 많으면 많이 휘겠지. 그럼 질문. 차이가 많은 물질을 두 개를 접합했어.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왜요? 그렇지. 더 많이 휘니까. 반지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위에 거 같은 말이었지. 그래서요.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휘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 네모. 그래서 요 지문에서는 공유라고요. 휨 민감도에 나는 네모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는 의미한다. 다시 거기 봐봐. 휨 민감도가 뭐하다는 거? 그렇지. 휨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같은 온도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휨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질문. 이거 다른 말로 바꿔봐.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다른 말로 바꾸지 않았을 거고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는 것이다. 띠가 더 심하게 휘려면 뭐가 커야 되죠? 뭐가 더 커야 되죠? 선형 열팽창 개수의 뭐라 그랬더라 앞에? 차. 옳지. 그럼 다시 휨 민감도는 선형 열팽창 개수 차에 비례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봐봐. 이 말이 지문에 없잖아 얘들아. 이 말 지문에 없지? 이 말이 지문에 없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뭘 확인했어? 아, 휨 민감도라는 건 더 잘 휘는 걸 말하는구나. 그럼 더 잘 휘려면 어떻게 된다고? 선형 열팽창 개수 차가 큰 거라고.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면 당연히 뭐도? 휨 민감도도 커진다는 뜻인 거지. 맞아? 그럼 얘네 세 개는 다 뭐다? 비례관계. 얘네 세 개는 다 비례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요.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까지 했나? 자, 그럼 여기까지가 몇 문단? 3문단. 3문단에선 두 가지 얘기했어, 얘들아. 하나는 뭐요? 공률. 두 번째 뭐요? 휨 민감도. 그러면 한번 어려운 지문일수록 쭉 읽지 마시고 잠깐 포즈. 잠깐 멈춰. 그리고 뭐 해봐? 정리를 머릿속에 하는 거야. 3문단에서 얘기한 게 두 가지거든? 공률이랑 또 하나 휨 민감도였어. 공률이라는 게 뭐였어? 공률. 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선형 열팽창 개수와 이 휘는 정도인 공률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선형 열팽창 개수의 뭐가 클수록? 차가 클수록 얘는 더 많이 휘잖아. 그럼 공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잖아. 공률이 더 커지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두 번째, 휨 민감도라는 건 같은 온도일 때. 같은 온도일 때 어떤 애들이 더 잘 휘어요? 이게 휨 민감도라고. 휨에 민감한 정도잖아. 그러려면 뭐는 같아야 돼? 기준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온도일 때야. 같은 온도일 때 휨 민감도가 크다는 건 많이 휘었다는 얘기고 그럼 그 물질은 뭐가 크다는 거?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됐지?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보세요. 민서 씨. 이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에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그렇지. 자, 얘들아, 네 번째 문단부터요. 뭐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트냐, 터냐? 터라는 뭐에 대해서? 기계라 그래야 되나? 기구라 그래야 되나?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른쪽에 몇 번 문제? 12번 문제 있잖아, 얘들아. 12번 문제에 그 그림 있지? 그 그림이 뭐야? 액추에이터라는 그 그림, 그 물체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액추에이터라는 기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반대쪽 가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가볼게요. 그랬는데요.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얘들아, 4번 문단의 마지막 문단에서 혹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어떤 방법이나 개념이 떠오른 사람?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는데 이 4번 문단의 마지막을 읽고 그게 생각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그게 뭐였지? 응?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읽으면서 얘들아? 그 법지문 읽으면서요. 뭐 되어 있으면 4번 문단 마지막에 뭐 되어 있어? 그렇지. 나열되어 있잖아. 4번 문단 마지막에 뭐 했다 그랬어?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그 다음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그 다음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라고 설명했지. 그럼 그 밑에 문단에 얘들아, 액추에이터의 다음의 세 가지가 어떻게 고려돼서 설계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좋은 글 아니냐? 맞아? 그러면 세 가지가 뭐 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나열되어 있는 거 거기 문장에 밑줄할 필요가 없지. 없지. 그리고 어디 가면 돼? 아, 5문단에 액추에이터와 뭐요? 최대 이동거리. 그리고 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반응 완료 시간.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5문단에 있겠구나. 맞아? 나열된 대상은 수능 지문에서 무조건 설명된다. 맞아요? 그러면 5문단의 핵심은 뭐겠어, 얘들아? 네모 3개만 해볼래? 5문단의 핵심은 뭘까요? 네모 3개 해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까지 연결되어 있는 최대 이동 거리. 그치? 밑에 줄에 뭐예요?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에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이지. 세 번째는 밑에 줄에 반응 완료 시간. 3개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있어. 니네 예상하고 똑같아. 수능은 원래 이래. 수능 지문이 이렇지 않으면 잘못된 지문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야, 수특 지문에는 이거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맞아? 예를 들면 뭐냐면 수특 지문에는 4문단까지 나오고 끝인 경우가 있다고. 아니면 4문단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만 설명해? 최대 이동 거리까지만 설명하는 지문이 있다고.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올 때? 모고에 나올 때는 뒷부분이 뭐 돼서? 추가돼서 모고에 나온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나열되는 지문은 무조건 다 설명하고 그게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5문단 가볼게요. 민서 씨 마지막 5문단 읽어주세요.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는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끝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띠는 어떻게 휘어? 이렇게 호 모양으로 휘는 거잖아. 근데 끝을 고정해 놓으면 여기는 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만 휘는 거야? 끝부분만 휘는 거잖아. 약간 뭐 스키처럼. 맞아요? 스키처럼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끝부분만 이렇게 휠 거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최대 이동 거리는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 최대 이동 거리는 그 다음 거 읽어볼까? 최대
그래, 방해하는 힘이 없으면요.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T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얘들아, 질문. 잘 봐야 돼. 어디에서?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봐봐.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라고 나왔어.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그 다음에요. 변화량에서. 잠깐만.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최대 이동 거리지. 그럼 잠깐만 질문. 얘들아, 이 물체가 전체 변한 걸 말하는 거야? 최대 이동 거리라는 말은 전체 변한 걸 말하는 거니? 그 문장 한 번만 더 째려봐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이야 10도였어 지금 온도가. 얘를 뭐까지 올렸어? 예를 들면 10도씩 해서 20도, 30도, 40도, 50도에서 결국에 몇 도까지 올렸냐면 100도까지 올렸단 말이야. 이럴 때 얘가 100도까지 올렸을 때 휘어진 양, 휘어진 거리. 이게 최대 이동 거리니? 선생님 묻는 건 이거야. 그 문장을 잘 재려봐. 아니야? 성원아 아니야? 이거 선생님 뉘앙스를 느끼지 말고 생각해봐 네가. 뉘앙스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걸 말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도에서 10도 올려가지고 20도일 때 변화량이 있을 거고 20도에서 30도 올렸을 때의 변화가 있을 거고 30에서 40 올렸을 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10도 올렸을 때 얘가 이동한 거리가 있지. 맞아? 맞아? 그럼 그걸 최대 이동 거리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10도에서 결국에 몇 도가 돼? 100도가 되지. 그럼 10도일 때와 100도일 때의 차이를 최대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야? 이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100도까지 내가 온도를 올렸잖아. 이때까지 계속 얘가 변하니까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얘가 얼만큼 이동했어? 이게 최대 이동 거리가 아니고 단위 온도 변화량에서. 예를 들면 1도를 옮길 거야. 내가 온도를 1도 올릴 거야. 그럼 1도 올릴 때 얘가 최대로 뭐 할 수 있는 거?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최대 이동 거리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최대 이동 거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단위 온도 변화량. 주어진 온도 변화량이라는 건 단위 온도 변화. 예를 들자면 얼마? 야, 1도 올릴 때 얘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만큼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최대 이동 거리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몇 줄?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얘들아, 왜 이동 거리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져? 길이가 길면 당연히 이동 거리가 어떻구나? 길구나. 맞지? 길면 더 길지. 그래서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업다운으로 바꿀 수 있지? 길이가 길면 이동 거리 길다. 그래서 길이와 이동 거리 간의 관계는 비례 관계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요. 그렇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띠가 이렇게 휘니까 얘들아 그 앞에 뭐가 있으면 공이 있으면 공을 이렇게 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외부에 가하는 힘이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그래 얘들아 공이 있어.
내가 얘를 밀어. 그러면 얘가 휘는 대로 공이 어떻게 되겠어? 밀리겠지. 그러다가 얘가 최대로 휘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럼 최대로 휘는 지점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이다 라고 표현한 거지. 맞아요? 내가 1도를 올렸어. 그래서 이 물체가 휘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중에는 뭐가 작용해? 외부의 힘이 작용해. 근데 1도로 올리면 이만큼 휘어져. 그럼 휘어지는 끝까지 갔어. 그럼 더 이상 작용이 안 해. 안 한다는 뜻인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휠 정도까지만 작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요. B가 외부에 닿을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그렇지. 힘이 소멸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요. B는 B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공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최대의 공률에 도달한 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휘는 정도가 커지는 거고, 그럼 이동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고? 많아지는 것이고, 그때 힘이 뭐 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요. 어이야, 마지막 반응 완료 시간. 얘는 어떻대요? 시간 동안 고려해야 하는데 음,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B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B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자, 내가 얘들아, 지금 이 물체의 온도를 1도 올릴 거야. 1도 올리는데 얼마큼 걸렸냐면 8시 시작해서 8시 10분이 돼야 얘가 1도가 올라가. 그럼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 10분의 시간이 걸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그래서 뭐라고? 10분 동안 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기 시작하겠죠. 맞아? 그럼 얘들아 10분에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요? 좀 더 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다 동작이 뭐 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까지가 뭐라고?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즉 반응 완료 시간은 뭐야? 온도 올릴 거야 하고 불 땡기기 시작해서 뭐가? 휘어지는 게 뭐 하는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걔를 측정한 게 뭐라고?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누가 얇을수록 짧다고? 그렇지. 그럼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속도도 어떻다는 거야? 반응 완료 시간이지. 반응 완료 시간도 어떻다는 거야? 짧다. 왜요? 두께가 얇으면 온도 전달이 잘 될 것이고 빨리 될 것이고 온도 전달이 빨리 되면 뭐도 빨리 일어날 것이고 힘도 빨리 일어날 것이고 힘도 빨리 일어나면 당연히 최대 이동 거리도 빨리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 완료 시간도 어떻겠다? 빨라지겠다. 그래서 얇으면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3문단, 4문단, 5문단을 읽으면서 업다운을 옆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너네도 차분히 옆에다 이제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요 세트에서 얘들아 10번, 11번, 12번, 13번 세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건 몇 번 세트요? 여기서 오답률이 높았던 건 몇 번 세트요? 12번 세트입니다. 뭘 나이스야. 보기에 따라 다 그렇지. 12번이 얘들아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탑5 안에 들어가는 독서 문제였어요. 12번이요. 근데 우리 민서는 11번을 틀렸어요. 가볼게.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얘들아, 공부 과정에서는 독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공부 과정. 시험 볼 때 말고. 공부 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선지 모두 다 OX 판단. 답이 예를 들어서 3번이야. 그러면 4번, 5번 안 읽는 게 아니고 선지 모두 판단.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 지문의 내용에 있지? 왜냐면 너네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뭐일 수밖에 없어? 지문일 수밖에 없어. 하나씩 물어볼게요. 1번.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성환아, 1번 O야, X야? X지. 왜요? 그렇지. 우리 부피 변하는 걸 뭐라고 말했어?
부피까지 변하는 걸 뭐라고 말했어? 그렇지. 열팽창이라고 말했지. 열팽창은 뭐와 바뀌는 걸 말한다? 길이도 길어지고 부피도 커지는 걸 말한다. 그 중에 뭐와 관련되는 거? 길이와 관련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부른다 라고 1문단에 나와 있었지. 맞니? 그럼 1번은 X예요. 2번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재윤아 2번 맞아 틀려? 앞에 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보면서 푸는 게 맞는 거야 얘들아. 이건 뭐 잘했으면 2번 선지 판단은 그냥 나와요? 그렇죠. 수식 미리 써놨으면 2번 선지는 판단이 그냥 나오는 거지. 열을 가해 변했을 때의 길이를 뭐로 나눈 거야? 아닙니다. 온도 변화. 그렇지.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거지. 그지? 써놨으면 2번 선지 판단 엄청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3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많다. 채민스 3번 맞는 말 틀린 말? 일문단에 있잖아. 1문단.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왜? 선형 열팽창 계수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 양수. 대부분 그러니까 어때? 열을 가하면 뭐한다? 길이가 늘어난다. 맞지? 그러니 3번은 X. 기억이 안 나면 선지 읽고 지문 가야 돼 얘들아. 그치?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면 가야 돼. 알겠지? 어렴풋하게 기억나도 가야 돼. 어렴풋하게 기억나도. 왜냐면 니네가 읽다 보면 뭐 할 확률이 높아? 잘못 읽을 확률도 있어. 그러니까 어렴풋하면 가야 돼요. 4번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얘들아,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이유가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야? 아니지. 열 에너지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야? 휘는 거지. 휘면서 뭐 물건을 짚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물건을 밀거나 이런 거. 따라서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X지.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예? 5번이겠지. 그럼 5번이 왜 맞는지까지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해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이거 어디 나와요? 반응 완료 시간 하고 관련이 되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뭐 있어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우리 짧다. 뭐 있으면?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라는 거 업다운 표시 잘 해두었으면 5번 선지 맞는 거 그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10번 답은 5번. 수능 봤다고 해도 얘들아 10번 답 5번을 맞출 수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11번 가보자. 여기까지 와야지 얘들아. 문제는 수능 보는 날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야 2등급 이상 담보할 수 있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능. 올해 본 수능. 파트가 뭐예요? 독서. 아 이게 독서예요? 네. 아, 문학 아닌 게 독서잖아, 선생님. 문학 아닌 게 독서. 됐죠? 자, 이제 11번.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1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얘들아, 양수, 음수라는 말이 있었잖아. 양수라는 말은 무슨 뜻? 늘어난다. 음수라는 말은 무슨 뜻? 음수라는 말은 무슨 뜻? 줄어든다. 이런 뜻 아닐까? 양수가 늘어난다고 말했으니까 추론하면 음수는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야, 맞는 말이겠지. 2번.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이 있어, 얘들아. 그럼 얘는 뭐가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아야 된다는 뜻이지. 알루미늄보다 누가 적합해? 인바가 적합해. 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다 그랬어? 인바가 더 작다 그랬지. 그럼 2번도 맞는 말. 3번. 두 물질을 접합하여 드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뭐 하면?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얘들아, 온도를 내렸다는 건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가 됐다는 뜻이야? 음수가 됐다는 뜻 아니야? 변화가 있으려면 양수는 변화가 없는 거고 변화가 있으려면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그랬어. 선형 열팽창 계수는 대부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띠를 뭐 했을 때? 온도를 내리는 게 얘들아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접합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고요. 얘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아요. 얘가 크고 얘가 작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휠까요? 우선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위에 거는 크고 밑에 거는 작은 걸 접합했어 우리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그럼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에 큰 거는 더 길게 늘어나죠. 밑에 작은 거는 쬐끔만 늘어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모양으로 휠까요? 그렇죠. 요런 모양으로 휘겠죠. 맞아요? 요런 모양으로 휩니다. 그럼 3번 선지 다시 가보세요.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여기서 내렸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 얘를 내리기 시작했어. 그럼 얘를 내리기 시작했으면 어디까지만 가요? 얘의 모양이 어디까지만 갑니까? 여기까지만 가죠. 여기서 더 반대쪽으로 휘나요? 아니죠. 왜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게 온도를 뭐 했을 때? 올렸을 때. 무슨 정도? 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이건 언제일 때?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3번 선지 가면 양수일 때는 3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일 때 3번과 같은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줄어들어서 어디까지만 간다고요? 평평해지는 것까지만 간다고요. 여기서 더 반대로 이렇게 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얘가 기본이라고.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휘는 거야. 여기서 온도를 내린다고 얘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오, 얘는 변화가 없지 얘들아. 그지? 여기서 온도를 내린다고 얘가 변화하는 건 아니야.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휘는 거니까. 그럼 3번이에요. 다시 가볼게 3번.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일 때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민서야 이해 갔어? 응.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지. 4번, 5번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야 돼. 4번 가봐.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은 거다.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지문 안 읽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작은 애가 얘들아 작은 애와 긴 애가 있을 때요. 두 개가 어떻게 됐으면? 같다면 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 작은 애가 더 많이 늘어나야지 같아지는 거지 이거는. 맞아? 5번에요.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얘들아 그럼 뭐만 다른 거야? 이 선지에서 5번 선지에서 뭐만 다른 거야? 길이만 다른 거지. 맞아요? 그럼 누가 이동거리가 더 길어요? 그렇지.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렇지.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긴 띠가 이동거리가 더 뭐일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지. 업다운 선지 만든 거야. 업다운 선지 만든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자, 12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칠판 정리하는 동안 12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 민서 답을 고르라서 나머지 거 안 읽었으면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서 판단해 보세요.